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제 답답한 마음을 사연에 잘 남기기 위해서 여러 번 쓰고 지웠지만 내용은 무언가 이상하고 답답한 마음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를 하였지만 이런 곳에서라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평생 가슴에 큰 멍자국을 남기고 살아갈 것 같아서 부족하고 이상한 제 글이지만 사연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혹시나 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지역, 나이, 직업 등은 전부 거짓으로 적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 내용이 안 맞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개인정보 부분만 거짓일 뿐 일어나고 겪은 부분은 전부 사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업 실패 및 사채빚으로 힘든 생활을 보냈고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야 지긋지긋한 사채빚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채빚하고만 헤어졌을 뿐 주변에 빌린 돈들은 그때도 많았기에 저는 대학 진학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돈에 한이 맺혀서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일을 하니 제법 많은 빚도 갚았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월세집도 구했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월세 보증금과 여기저기 다친 상처들, 그리고 허무함이었습니다. 장녀이긴 했지만 모든 것을 전부 다 책임지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밝은 미래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은 동생이 알았는지 동생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졸업과 동시에 저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같이 2년 정도 같이 고생을 했더니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제야 동생은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사관에 지원해서 직업군인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먹어주고 재워주고 옷도 주고 운동까지 시켜주니 이것보다 완벽한 직업은 없다면서 저를 안심시키려 하였지만 저는 동생이 빨리 제대를 하고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대학을 가길 희망했습니다. 저보다 공부도 잘했기에 다시 시작하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끝까지 제 말을 듣지 않고 직업군인이 되었고 군대 안에서는 돈 쓸 일이 없다면서 한 푼 두 푼을 모은 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이 돈은 정말 저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서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빚을 다 갚은 뒤로도 다시 가난해지는 것이 무서워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 동생이 준 돈까지 합치니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저에게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피 같은 돈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은행에 묶어두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주 가던 은행에 친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밖에서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고 처음 일했던 직장에서 만난 언니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부분은 상황을 알고 있고 그 오빠 덕분에 나름 돈도 잘 모았습니다. 동생이 준 돈까지 해서 제법 많은 돈이 모은 것을 보자 그 오빠는 더 이상 은행에만 모아두지 말고 투자를 하던지 장사를 시작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런 말을 했다면 무조건 은행이 제일 안전하다고 다 무시하고 계속 은행에 저축을 했겠지만 제가 믿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기에 오빠의 조언들을 진심으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했던 것들을 토대로 가장 잘했던 것들을 고민해보다가 작은 공장이 많은 공단 내에 밥집을 차렸습니다. 점심에는 주변 공장들 직원들이 와서 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삼겹살과 매운탕 같은 안주도 팔면서 소주도 팔았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반년도 안 돼서 밥집에 들어간 돈을 전부 회수하였고 다른 곳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월급도 가져갈 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벌은 돈으로 공단 내에 편의점도 차렸고 공단 근처 원룸에도 사서 월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결혼하는 동생에게 결혼 선물로 차도 사주었습니다. 동생에게 타고 다니던 오래되고 상태가 안 좋은 중고차가 있었지만 조카를 생기면서 결혼한 동생에게 안전하고 튼튼한 차가 필요한 것 같아서 큰 마음 먹고 살면서 처음으로 새 차를 뽑아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는 저도 좋은 남자 만나서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면서 거의 10년이라는 보냈더니 주변에 남자도 없고 어떻게 연애하는지도 모르겠고 제 손은 나이에 맞지 않게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누가 여자로 보고 관심을 가져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 동생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조카를 임신한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만으로 속상함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동생과 올케에게 멋진 결혼식도 해주고 싶었지만 올케에게 조상기도 있어서 무리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 조카를 낳은 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동생이 살고 있는 관사가 외진 곳에 있어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인터넷에 보이는 이쁜 옷이나 애기용품들이 있으면 동생에게 보내주면서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벽에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서 어떡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기간 훈련을 하고 오랜만에 관사로 돌아왔는데 올케도 없고 각종 물건 및 통장들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이미 전부 다 인출해 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올케가 갑자기 모든 것을 챙겨서 도망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설마 뱃속에 조카가 있는데 올케가 그랬겠냐면서 일단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3일이 지나도 올케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알고 보니 올케는 이런 비슷한 일로 여러 번 전과를 살았던 여자이며 심지어 결혼 중인 남편과 아이도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도 연락이 되었지만 자기도 그 여자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이며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이고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주 외출하거나 같이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거짓 초음파 사진과 산모수첩으로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사준 차를 동생이 부대 안에 두고 가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올케를 많이 사랑했던 동생은 완전 넋이 나가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틈틈이 집 나간 올케를 찾아보겠다며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케가 훔쳐간 동생의 목숨으로 벌은 돈과 제가 사준 결혼 예물들은 잊으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돈만큼 제가 대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동생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바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너무 고맙다면서 미안하고 꼭 갚겠다고 하는데 저는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과 행동을 할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부모님 납골당 앞에서 결혼 약속하면서 울던 올케의 모습도 제 앞에서 입덧하는 올케의 모습도 동생과 사랑스럽게 서로 쳐다보던 모습도 다 거짓이라는 것이 너무 소름 돋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무시하고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건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